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천 코치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이제 금요일에 시장 투매와 함께 무려 11%, 그러니까 거의 10%가 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자, 이대로 다시 이 하락 추세가 깊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다들 걱정이 정말 많으실 거라 봅니다. 특히 제가 이 에코프로는 수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수요일에 이 주가가 파란 밴드에 들어오는 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수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마이너스 5%일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날 또 강하게 5%까지 상승을 해줬죠. 그런데 지금 또 오히려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냉정하게 좀 중심을 잡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저점을 낮췄다고 해서 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손절을 하고 나가는 이 매도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하락은 에코프로라는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투매가 쏟아지면서 일시적으로 하방 슈팅이 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흐름 역시 지금 이 에코프로에게 엄청나게 쏠려 있는 이 개인들의 수급 있죠. 이걸 좀 털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하락을 했지만 주가의 위치가 매도를 하기보다는 매수의 영역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음 주 당장 이제 어떤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계속적으로 이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문제라고 했으니까 또 이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장을 엄청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닥의 위치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코스닥 차트를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일단 이 현재의 위치 이번에 투매가 나오면서 중요한 저점대에 찍힌 겁니다. 현재 보시는 이 맥점 차트는 이제 주가가 좀 과매도 구간에 오면 이렇게 이제 파란 밴드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 즉 이 파란 밴드에 진입을 하면은 이 매수에 대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코스닥이 작년 8월 달부터 그때부터 이 밴드를 유지를 해오면서 낙폭 구간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투매가 발생하더라도 이때는 중동 악재가 있었고 이때도 그 뒤에 또 투매가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적인 투매가 나오더라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해온 선입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이 850포인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에코프로도 먹고 상 로봇주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좋은 종목들 수익을 냈었고 이번 투매에서도 제가 이 1000포인트의 반등 그 다음 조정에서도 1050포인트에서 반등.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얼마입니까? 1100포인트 지금 반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투매로 정말 좋은 자리가 다시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박스권에서 흔들기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에서 지금 이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인 계속 투매를 만들지만 결국 이 코스닥에 대한 방향성은 지지라고 저는 올라간다고 보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 에코프로도 보시다시피 파란 밴드에 똑같이 진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알겠죠. 똑같이 진입을 한 거예요. 지수는 좀 더 상대적으로 세기 때문에 상단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에코프로는 약간 투매성 슬리피지까지 발생하면서 이제 밴드 안에 진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코스닥은 항상 자, 전환이 나올 때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전환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투매를 이렇게 만들어서 밴드를 찍으면 그 다음번에 꼭 방향성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투매가 진행이 되면 꼭 이 다음번에 방향성이 진행이 됐어요. 다시 한번 투매가 진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매 뒤에는 방향성이 제시가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에코프로 매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 왜 가지 못하냐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못 가서 지금 얘도 못 가는 건데 이번 투매로 어찌됐든 이 저점 라인 때가 왔다는 거죠. 둘 다 중요한 위치에 왔다. 자, 물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추가적으로 중요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는 이제 코스피가 현재 과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외인들이 코스피는 엄청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이 하락 구간에서 상당히 매수를 굵직굵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그것도. 즉 과열인 코스피는 매도를 하지만 그 수급들이 현재 코스닥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의 이동들이 보인다. 위치도 좋은데 자금의 어떤 수급의 형태도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 지금
박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온전한 이 흐름을 그러니까 느끼기는 힘들지만 조용히 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박스 안에서 지금 나오는 거는 업종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정말 최근에 또 특징적인 게 보시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시총 3위로 밀렸죠. 이제 알테오젠이 시총 1위가 됐어요. 알테오젠이 일단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코스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코스닥은 어떤 종목들로 이루어졌습니까? 딱 대표 업종을 보면 자 로봇, 반도체 부품주, 자 2차 전지, 바이오죠. 얘네가 이 코스닥을 전부 다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인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야지 코스닥이 오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업종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바이오 이야기는 했죠. 알테오젠이 1위로 올라왔다. 수급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 자, 그럼 로봇과 반도체 부품주도 보자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얘는 반등이 많이 진행이 됐죠. 최고점을 또 갱신을 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들 어때요? 요즘에 치고 나가는 것들 보이시죠? 이렇게 엄청 폭등한 애들도 나오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우상향을 전체적으로 다 유지를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 지수가 여기서 박스를 그렸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투매 다음에 항상 방향성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여주는 구간에선 결국 뭐가 올라야 됩니까? 네. 바이오와 2차 전지 섹터죠. 결국 이런 핵심적인 지수의 핵심적인 애들이 올라와 줘야지 코스닥이 박스가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매수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빠지냐라고 이제 물으실 수도 있는데, 자, 차트를 보자고요. 세력들은요, 주가를 이제 핸들링을 할 때 주가를 이렇게 반토막을 내고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반토막을 내고 보내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와 같은 이 하락 구간에서 상당히 고통을 겪는 건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세력들이 어떠한 원리에서 이제 추세를 만드는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개인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바로 시간 소비죠. 시간 소비. 그러니까 기회비용. 그래서 이런 행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싫어하는 게 뭡니까? 가격에 대한 하락이죠. 그러니까 손실나는 거 다 안 좋아하잖아요. 가격에 대한 하락. 거기에 또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만드는 거잖아요. 공포. 투매. 네, 지금 이 에코프로가 이 개인들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투매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력들은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루한 행보에서 물량을 빼먹고,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물량을 빼먹고, 공포를 이용해서 밑에서 또 싹 받아먹고. 자, 그래서 항상 상승에 대한 반토막을 내고 다음 추세를 만드니까 개인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코스닥 주도주들, 로봇, 반도체 부품 다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한번 보자고요. 얘네들도 이번에 강세가 나오는 거지 흐름이 똑같았다는 거죠. 레인보우 역시도 9월달부터 3월달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얘는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고점 대비 무려 반토막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50%와 이제 60% 구간까지 밀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까지 밀리고 다음 추세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이 주가 위치를 보면 어디예요? 네, 파란 밴드죠.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 자, 말씀드린 제주 반도체도 볼까요?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는데 어디서 반등이 나왔습니까? 얘는 이제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파란 밴드 상단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자, 상승 파동의 절반 가격 여기에요, 여러분들. 50%. 가격 조정과 지루한 시간 조정, 이걸 보내고 나서 급등을 만드는 거죠. 자, 얘는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오고 그리고 급등을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코프로도 똑같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고 우리가. 그럼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절반 가격이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하단까지네요. 그죠? 그 작업을 지금 똑같이 이 에코프로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지금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이제 2021년도 이 에코프로 대세 상승 때랑도 이제 많이 비교를 해드리는데, 상승 초입에서 이때,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1차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가 이제 10,000원에서부터 30,000원을 가는 이 300%짜리 상승이었어요. 3배가 가는. 근데 이때도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상승에 대해서 50% 구간이죠. 2만원대. 거기까지 반등이 오고, 물론 약간의 밴드를 넘어가는 슬리피시도 발생했지만, 이 50%대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더니 이렇게 지루하게 또 시간을 또 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세가. 자, 지금은 유동성이 더 큰 시장이다 보니까 4만원 대비 거의 4배가 좀 넘게 오른 건데, 지금 이 반토막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에코프로도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가 좀 더 투매적인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제가 지수가 이 급 반전이 나온다라고 하는 흐름이 이제 이 절반 구간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여전히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실질적인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가지고 제가 거래를 한 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차트 보시면 저는 일단 종목마다
주포가 있다고 봅니다. 즉 세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주포가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대량 거래량들 그리고 강한 상승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더 확실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즉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다. 이 구간부터 그러니까 앞에는 밴드가 없다가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상승과 거래량을 만들면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세력들의 똑똑한 자금이 발생이 됐다. 그럼 그 뒤부터는 이제 밴드에 올 때마다 매집을 하면 되는 건데 보시면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맥점 밴드 하단에서는 이렇게 이제 매수에 대한 신호가 뜹니다. 월 4회 매집을 되게 설정을 해놨고 그러니까 매매 횟수와 제한적인 금액으로 리스크에 대한 제한을 한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매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확산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익절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동 로직이라서 뭐 수익은 50% 설정을 해둔 거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밴드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밴드에 진입이 될 때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지금 월에 4회씩 이렇게 매집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이 7개월을 로직을 돌린 건데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이거. 자, 보시면은 자, 초기 투자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일반적인 금액 이제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고 뭐 현재 보유한 것 그리고 뭐 순손익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과매도 구간에 매집을 하고 이제 과열해서 매도를 한다. 그래서 최근에 매집을 한 부분은 이제 손실이죠. 지금 이제 확장이 되는 그 국면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매집 구간이니까. 근데 현재 그 로직을 7개월 돌린 결과값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죠. 어디서 매수를 할지.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구간에서부터 밴드에 오면 우리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지 제가 월 4회 이렇게 매매 수에 대한 제한과 비중 조절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팔지? 어디서 판다고요? 제가 보는 이 과열 라인에 오면 매도를 하는 거죠. 자, 즉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겪는 이 고민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맥점 차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디서 돈을 쓰고 어디서 힘을 빼는지 이 차트가 실시간으로 다 말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 지금 다시 한번 과매도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매수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과열 국면이 오면은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을 챙기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 타점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과열이 와서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선 과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또 왜 과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거래에 참고를 하셔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개월 전부터죠. 뭐 지금이 3개월 전 영상인데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 그리고 2000년도는 이 IT 버블이었다고 하면서 이 3000포인트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게 벌써 지금 8000포인트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폭등 종목들을 찾아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86년도와 2000년도 장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으로 이 닷컴 버블과 그리고 모바일 랠리 같은 이 거대한 이 기술적 혁신 버블은 보통 5년 동안 상승장이 이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AI 버블은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오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